네, 이번 사연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4인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녀들은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커버리고 나니까 그쵸. 생활비가 굉장히 눈덩이 굴르듯이 커져버리고 맞아요.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음. 없이 열심히 이제 살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네. 지금은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려서 대단히 상실감을 음.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연인데요. 너무 많죠. 여러 사연들을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고 근데 음. 그중에서도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 단번에 하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음.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님들. 아내와 20살, 16살 두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100세 시대 곧 반백살. 올해 48세 중년인데 집 한 채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늘어나는 숫자만큼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 양육비와 병약해지는 부모님 병원비에 저와 아내도 아픈 곳이 하나 둘 늘어나네요. 현재 노원 월계동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20으로 살고 있고 다가오는 5월에 곧 이사를 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내딸 학업에 영향은 가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에 잠 못 이루고 있어 없던 병도 생길 지경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집 한 채 없다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늘어나는 생활비, 교육비 부담에 아내도 7년 전부터 일을 시작해 맞벌이 중입니다. 제가 퇴근이 늦는 상황이라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아내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중에 돈이 더 모이면 사야지, 기다리면 청약이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내 집 마련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돈 나갈 구멍 메우기 급급했고 고작 모은 돈이 보증금 1억 원입니다. 2003년부터 넣은 청약 저축은 67점에 횟수로는 78회를 넣었습니다. 횟수도 금액도 적어 소용없어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애석하게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비싸 답이 안 보이고 실거주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 빌라를 대출받아 사고 싶습니다. 대출 받으면 2억 2천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어디를 가야 할지 확신이 안 섭니다. 부동산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이 늦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간이 멈춰 5월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데 우리 네 식구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집 근처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분양받는 게 나을까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작은 빌라라도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향후 개발되어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이 꼰대님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 사연자분이 40대 후반이시잖아요. 네. 저랑 이제 나이가 거의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음, 가장이신데 이 가장이 느끼는 책임감은 사실 뭐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식구들 또 우리 애들도 지금 뭐 다들 중학교 이상 또 대학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돈 들어갈 땐 많은데 50대가 넘어서게 되면 또 은퇴까지도 또 걱정이 되실 수도 있단 음, 말이죠. 은퇴가 빨라졌으니까. 근데 그랬을 때 우리 애들은 또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가장분들도 이런 기댈 언덕이 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음, 기댈 언덕은 월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이나 내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게 굉장히 좀 큰 보탬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감도 좀 글 속에서도 좀 크다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 퇴근을 할때 네. 보통 이제 많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음. 저 많은 아파트 중에서 내 집 하나 없나, 맞아요. 작은 내 보금자리 하나 음. 못 만들었나라는 이 책임감과 이 그 자괴감이 같이 그쵸. 책임감이 큰 만큼 자괴감도 같이 크거든요. 그쵸. 무능함 같은 것도 막 느껴질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그럼요. 살아왔는데 내가 해놓은 것을 음, 돌아보니까 음, 빈손밖에 없다라는 음,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커가는 자녀들을 보면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음, 또 이 자녀들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면 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떻게 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네. 이 도움을 좀 주고 싶은 것이 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의 음. 가장인데 그쵸. 처음부터 이제 뭐
여건들이 좋지 않게 힘들게 시작을 했던 시절들이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꼰대님하고 제가 이분한테 현실적인 네. 이게 이제 뭐 희망만 주면은 희망 고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음.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좀 해드려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 네. 20만 원에 이제 거주하고 계세요. 그렇죠. 신용대출로 한 2억 2천 정도가 가능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니까 음. 각각 이제 대출을 모으면은 한 2억 2천 정도. 그러면은 가용할 수 있는 돈, 보증금까지 합치게 되면은 3억 2천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면 3억 2천 범위 내에서 거주도 해결하셔야 되고 그렇죠. 또 투자도 해야 돼요. 음. 이꼰대님은 어떤 해결 방안이 좀 생각이 나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분의 그 청약 점수, 네. 그러니까 4인 가족인 상황에서 청약 점수가 만점이 69점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69점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67점이세요. 거의 만점이네요. 네, 67점인데 다만 이제 저는 이분이 서울에서도 도전할 수 있고 수도권에도 도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적어도 내가 이제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을 나중에 결국 받아야 되니까 아, 이런 그렇죠. 대출 부분을 고려한다면 서울에서 신규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고가들이 많다 보니까 뭐 9억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너무 부담이 커지면 생활비 부담 너무 커질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두 분이서 맞벌이해서 그 연봉이 한 8천 정도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세금 빼고 나면은 음. 생활비가 한 달에 한 500 정도 네. 정도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서울의 청약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이제 중도금 대출도 문제긴 하지만은 9억 정도 내외 정도 20평대를 고려해서 9억 정도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적어도 대출이 5, 6억 또는 4, 5억 정도 맞아요. 이상은 돼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청약이 당첨되고 뭐 분양권이 상태에서 전매를 하지 않는 한 이제 그렇죠. 이게 입주까지는 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전매를 통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매 제한도 돼 있고 맞습니다. 또 거주 요건까지를 충족하다 보니까 보통은 잔금까지 치러야 되는 것까지를 자금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그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대출은 일단은 생활을 유지할 음.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굉장히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생활이 유지가 되는 전제 하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청약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을 한번 노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도권 쪽에서도 우리 시청자분이 좀 대출을 활용하기 좋고 또 서울과 또 인접해 있는 지역이면서도 지역에 또 미래 가치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제가 지금 생각나는 지역들이 대략 한 두 군데 정도는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청약하는 곳들인데 여기는 우리 시청자분이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네, 건가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딘가요?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인천 쪽에 네. 인천에서는 또 가장 큰 호재가 또 GTX 비노선 호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 쪽에 인천시청역에 신규 분양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한테 저는 이제 인천시청역에서 바로 역세권에 생기게 되는 이곳을 좀 청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인천시청역에서 바로 요 위쪽에 보면 간석동 성락아파트 이제 재개발 구역인데요. 네. 여기 전체 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약 한 470세대 정도 돼요. 일반 분양이? 네. 아니 네. 일반 분양 말고 전체 아, 전체 전체가요? 세대 수가. 네네네. 근데 그중에서 일반 분양에 160세대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좀 도전해 보실 만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청약할 수 있는 분양 가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억 중반에서부터 4억 한 8천, 4 후반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분양가가? 예. 그리고 이제 3월 말이잖아요. 이제 4월 달에 이제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청약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빨리 우리 시청자분이 좀 도전해서 들어가 보실 수 있을 만한 단지고 충분히 GTX B 노선에 대한 바로 역세권에 이렇게 신규 아파트들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미래 가치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GTX 역세권에는 뭐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 게 한 11억대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30평대 기준으로. 네. 그러면은 20평대 같은 경우는 9억대에서 11억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9억이라고 잡아도 음. 이 분양가의 한 2배 정도 네. 이렇게 분양가가 음. 굉장히 저렴하게 뭐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나 봐요. 네. 그러니까 민간 분양 상한가 적용되는 단지들이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씩 나오기 네, 네, 네.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만약에 GTX가 개통되는 걸 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분양 자격이, 청약 네. 자격이 해당 지역과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음. 분들이 한 50%를 가져가요. 네. 우선권이. 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사연자분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게 이제 50%. 네. 그럼 지금 현재 일반 분양분이 160세대 정도 그러니까 되니까. 160세대 중에서 절반 하면은 한 이제 80세대 정도의 많은 분들이 이제 경쟁이 좀 심할 건데 어쨌든 그래도 가점이 높으신 그렇죠. 네, 편이니까 맞습니다.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시도를 꼭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네, 서울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그러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광명인데 아, 광명에 이제 광명 뉴타운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분양이 나옵니다. 입지 되게 좋은데요. 이게 좋죠. 네네. 여기 보면 이제 7호선의 광명 사거리 역에서요. 네, 이 위쪽으로 북쪽으로 네, 요 방향으로 1, 2, 3, 1, 2, 4, 5구역 네네. 현재 재개발 중에 있는데 이 구역들 중에서 1, 2, 5구역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럼 3개 구역이 세 개 나오는 구역이 거네요? 굉장히 좀 대단지로 나오게 되고 제가 뭐 단지 수들을 좀 세보다 보니까 네. 거의 한 8,000세대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일반 분양이 얼마나 일반 나와요? 분양분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거의 600세대 한 단지당 거의 1구역에서 600세대 그다음에 뭐 2구역에서 700세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는 곳이고요. 일반 분양이 한 1,500세대는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민간이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절반값에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평 정도 되는 요 아파트 분양 가격이 5억 중반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6억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도 무주택자분들한테 대출이 네. 뭐 보금자리나 아니면 그 저렴하게 네네.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걸 활용을 한다면 60에서 8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금이 적더라도 최대 8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받는 것이 이제 음. 실제 거주하실 분들한테는 너무나 부담이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이분은 이제 최대로 받았을 때 한 네. 추가적으로 2억에서 3억 정도의 추가 대출만으로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물론 이제 대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는 있겠지만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니까 맞습니다. 그 시세 차익을 디딤돌 삼아서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해서 매도를 하신 다음에 비과세 받으시고 맞습니다. 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어떤 그 디딤돌 토대를 그렇죠.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이런 정도의 모험 정도는 네.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청약을 네. 점수가 높으니까 시도를 해보자 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직접을 해서 네. 대출을 이용을 해서 거주까지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인데 네. 일단은 이 거주를 선택할 때는 직주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이 4인 가족들한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녀들의 교육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중학생이고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중학생의 이 학군을 옮기는 게 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족 전체가. 그래서 직장보다는 학군 때문에라도 이 인근 지역,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인근 지역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그 광운대역에 있는 미미삼 네. 재건축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계시거든요. 음. 근데 그 주변에서 대출을 좀 이용해서 인근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거주와 더불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광운대역에 너무 가까운 거는 비싸니까 그렇죠. 또 재건축 아파트라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비싸니까 네. 거기서 살짝 거리를 두고 있는 지역들이 공릉동이나 월계동이나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광운대 역세권은 GTX 호재가 있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 미미삼이라고 재건축 세 개 단지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인데 우리 이 사연자분이 미미삼에 지금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 원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최근에 이제 이 역세권 개발도 착공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호재가 되게 많은 곳인데 이 역에 가까운 지역은 우리 사연자분의 자금 여건상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멀리 보면 이 그 중랑천을 건너편 지역들이나 위에 있는 월계동 지역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
이 일대가 지금 현재 우리 사연자분이 보증금 1억에 신용대출 한 2억 2천까지 가능하시니까 취득세까지를 고려한다면은 가용자금을 3억 정도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3억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20평대 초반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6억대 중후반에서부터 7억대 정도 초반 정도까지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중간의 가격을 한 7억으로 잡아도 지금 부족한 금액이 4억 정도가 부족하게 돼요. 아유,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신용대출이니까 네.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4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음. 하더라도 지금 4억의 대출 이자가 원리금과 상환하게 되면은 200만 원의 월 이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월 소득이 연봉을 고려하고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500 정도의 월 소득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200만 원을 원리금으로 내게 되면은 30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이 300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아유, 금액이에요. 지금 현재 500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이분 사연자분한테는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네. 좀 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실적인 방법은 그 생활을 유지하면서 네. 투자도 병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물론 직접 들어가서 거주를 하면서 투자까지 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이라는 걸 꼭 감안하셔야 되니까 지금 현재 거주를 1억에 월 20만 원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이거를 보증금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천만 원에 월세를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라면은 현재 거주하는 면적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자금 총 3억 2천 중에서 하게 되면은 2억 9천 정도가 이제 가용 자금이 남는 거를 별도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방법. 그러니까 생활은 유지가 되면서 투자를 그렇죠. 별도로 하는 거죠. 네. 아파트 투자가 있고 두 번째는 빌라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사연에서도 재개발 가능한 빌라를 사고 네. 싶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 자금 여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빌라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요 가용자금 이 범위 내에서 쓴다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 중에서 일산의 후곡마을이 이 금액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니까. 네, 그 그렇죠? 정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본 쪽에서는, 3본 역세권 주변에, 요 곳들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신도시에서는 요 두 군데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빌라를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개발이 되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호하시는데 작은 자본으로 그러니까 개발이 확실한 지역의 빌라는 이미 가격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죠.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하더라도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빌라라는 것이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이 꼭 개발이 되어야만 오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증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입지 여건이 좋고 나중에 팔 때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요건, 예를 들면 역세권에 깨끗한 주택,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이 있는 그런 빌라들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충분히 원하거든요. 또 서울 전체에서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많은데 신축들이 상대적으로 비중들이 상당히 작아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하는 목적으로 아파트를 갈 수 없는 분들은 역세권에 있는 깨끗한 빌라를 원합니다. 내 집 마련으로. 이게 전세로 떠돌아다니는 거에 대해 지쳐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도 지금 당장은 약하지만 역세권에 있는 그다음에 깨끗한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 있는 빌라 이 두 가지 요건만 잘 갖추고 있는 걸 사놓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현재는 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개발까지 네. 가능한 거를 좀 길게 보시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투자와 빌라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이 수익을 토대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런 사다리 역할로 갖고 있는 자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저는 이 3번, 세 번째 방법인 이 방법이 자녀의 교육 여건도 해치지 않고 주거의 어떤 정주성도 해치지 않고 투자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40대 우리 가장분한테 세 가지의 대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청약을 말씀드린 거는 사실 청약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도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 지역은 4월 달하고 6월 달에 진행되는 곳이다 보니까 한 올해 정도까지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시도를 하고 네.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던 거는 실제 거주를 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주거비 부담이 크니까 이자와 원리금 부담이 음, 너무 크니까 그쵸.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좀 다음번으로 좀 미뤘으면 좋겠고요. 네네. 세 번째로 우리 권권대님이 제시하셨던 어찌 보면 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주는 거주대로 이 지역에서 계속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네. 그다음에 투자를 좀 별도로 분리시켜서 아파트 투자는 신도시 쪽에 그다음에 빌라 투자는 서울의 이제 도심 쪽이라든지 지금 우리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어느 단지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거는 어느 단지까지 해서 어느 지역까지 해서 우리 사연자분한테 메일로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빌라 투자도 이제 갭으로 우리 시청자분의 이제 자금 여건에 맞는 지역들을 우리 이권대님이 보내드릴 때 그쵸. 꼭꼭 잘 집어서 호재가 뭐가 있고 자세하게 설명까지 보태서 전해드리고 시청자분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내 집 마련하는데 끝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